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주 현안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혁신 기업들과 또 혁신 과학 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7대 시드 프로젝트가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먼저 7대 시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 시드가 뭐 씨앗 있는데 이게 원문은 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읽어드리면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 엔진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서 Strategic Emerging Engine for Disruptive Innovation 뭐 이거를 이제 앞에 SEED를 이제 따서 시드라고 중의적으로 이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SMR 그리고 핵융합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미래의 이제 에너지 분야로 이제 하는 거고 차세대 프론티어로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이거를 꼽았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부품 공급망 이런 것들을 또 한 축으로 해서 예, 그 7가지 영역이 있고 이 중에서 이거를 이제 또 3개로 묶어가지고 에너지하고 차세대 프론티어하고 첨단 공급망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세부적으로 다 뭐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면은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달에 이제 보내겠다, 네. 우주선을 보내겠다 뭐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AI 시대의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반도체 호황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나 정부에서는 사실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얼마나 이제 결실을 맺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뭐 요 차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그래서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호남, 충청, 영남 이런 식으로 한 군데 거점을 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중에서 그리고 7개 분야가 모두가 다 잘 될지 아니면 일부분만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일반적으로 뭐 이런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 돈을 내 가지고 국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SPC 특정 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업화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라서 이 중에서 실제 우리가 어디에서 성과를 낼지는 그 이후에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훌륭한 연구진이 들어와서 이거를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이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보고회 여기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언급됐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의 기반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권브이에 비유하자면 반도체는 두뇌, AI 데이터 센터는 심장, 피지컬 AI는 몸통, 신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태권브이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술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상하고 꿈꿨던 태권브이가 현실 그 이상의 완성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따로 또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네, 태권브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태권브이가 각 부위가 합체를 하면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로봇 아니겠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7대 시드 프로젝트 이렇게 합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아마 배경훈 장관이 저거를 언급한 게 뭐 태권브이가 출시된 뭐 탄생 50주년인가 60주년인가 뭐 그거 맞아가지고 아마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심장에 비교를 했는데 태권브이에 심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다 맞물려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만 잘한다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AI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또 피지컬 AI 쪽에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 이제 하는 이런 적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뭐 미국도 사실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하는 게 좀 약하잖아요. 우리는 제조업까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다른 나라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보완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AI 시대에 우리가 언제까지 호황이 될지 모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이 병행해야지만 한국의 비전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고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수학 올림피아드 전 세계 1위를 한 학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화면 보고 오시죠. 올해 국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출전해서 만점으로 세계 1위를 한 금메달 딴. 그러나 실제로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연구자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오랫동안 놀이파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역량 소질이 있는 인재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때문에 특정 과로 다 몰린다고 하는 건 매우 슬픈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필요가 있겠는데 전통 제조업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훨씬 이전보다는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량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네, 무려 올림피아드 만점, 그야말로 인재입니다.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 사실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또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실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렇게 훌륭한 인재는 또 연구를 해서 허준희 교수 같이 PhD상을 좀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학생의 질문도 조금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 진로를 가야 될지 사실 우리나라 이공계의 현실이 대통령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특정 과에 몰린다라는 거는 옛날에는 의대에 몰리고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학과가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이제 보너스가 화제가 되면서 엄청 화제가 된다는 거니까 그쪽 과에만 또 다 몰리고 다른 네. 과는 좀 한산하다. 그래서 한국 이공계가 이제 처한 현실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단기 성과주의가 좀 너무 팽배해서 연구직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뭔가를 찍어내듯이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방 대학에서 한 20년 공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노벨상 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그 특유의 성과주의와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풍토를 못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연구자가 되고 싶어도 조금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 1년 단위로 그 출연연이나 이런 데에 성과를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상한 프로젝트만 남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과학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예,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가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단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는 그 과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동기부여에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지원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